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이번 시간부터 16장 연습 문제를 함께 살펴볼 건데요, 저희 과거에 이렇게 흐름을 보면 지금 14장에서 자본 비용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고, 그 다음에 15장에서 이제 자금을 조달을 했죠. 자본을 조달했습니다. 그럼 16장에서는 이거 자본 구조를, 자기 자본과 이제 부채를 어떻게 배분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인가, 자본 구조를 찾아가 보는 거죠. 그러면 이걸 바꿈으로 인해서 어떻게 나의 수익성 지표나 기업 가치 어떤 변화가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겠죠.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이 회사는 EBIT와 레버리지 문제인데요, 이제 부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찾아보는 거겠죠. 첫 번째는 부채가 없습니다. 자기 자본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총 시장 가치가 22만 2천 불이다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가 그냥 보통 상황에서 이 회사가 얼마를 벌 거냐면 18,000불을 벌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좋아가지고 좀 으쌰으쌰해서 돈을 좀 벌면 EBIT가 25% 증가를 할 수가 있고, 반대로 침체가 온다면 30% 정도 EBIT가 하락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이 회사는 지금 6만 불을 부채로 조달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봅니다. 원래는 부채가 없었는데요. 그리고 채권은 7%의 이자율, 부채를 조달하려면 이자를 내야 되니까 7%의 이자율로 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채권을 발행해서 뭘 할 거냐면 6만 불을 가지고 주식을 살 거예요. 그쵸? 그러면 원래 있던 7,400주가 있는데 자사주 매입을 통해 가지고 저 주식이 조금 줄어들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계산이 복잡할 때니 일단 세금은 무시하고 해보자.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문제는 채권 발행 이전에 세 가지 시나리오, 보통 때와 좋을 때, 안 좋을 때를 가지고 이 회사의 EPS를 계산해 보아라. EPS 계산하려면 순이익에다가 주식수를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EPS가 나오겠죠. 계산해 보시죠. 순이익, 이자 비용도 없고 세금도 없으니까 EBIT가 그냥 바로 순이익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주식수는 7,400주라고 했으니까 이걸 이렇게 나눠버리면 EPS가 2.43불, 3.04불, 좋을 때는, 안 좋을 때는 1.7불로 떨어집니다. 그럼 EPS가 얼마나 바뀌느냐, 퍼센트 변화율도 보라고 하면 2.43에서 25%, EBIT가 증가한 만큼 그대로 늘어나죠. 안 좋을 때는요, EBIT가 하락하는 만큼 30%가 줄어들게 됩니다. 30% 줄어서 70%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부채를 발행할 경우에 저게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죠. 일단 계산을 하려면 부채를 발행했을 때 EBIT는 그대로 나올 거고, 바뀌는 건 뭐가 있을까요? 주식수. 주식수가 원래 7,400주였는데 숫자가 바뀌겠죠. 그리고 EBIT도 주어지면 여기서 넷인컴은 바뀌겠죠. 바뀜. 왜냐하면 이자 비용이 들어갈 거니까. 그 천천히 계산을 해보면 일단 주식수 먼저. 주식수는 원래 7,400주가 있었는데요, 이게 주가가 얼마였냐면 22만 2천 불을 다 자기 자본으로 가지고 있었으니까 총 7,400주를 나눠버리게 되면 한 주당 30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 6만 불을 가지고 30불짜리 주식을, 자사주를 사가지고 지워버릴 거잖아요. 그러면 몇 주? 2,000주를 살 수 있죠. 6만 불을 가지고 요거 나누기 30을 해주면. 그러면 7,400주였던 게 2,000주를 빼버리게 되면 주식수는 5,400주로 바뀌었고, 얘가 새로운 주식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이자 비용도 나갑니다. 6만 불에 대해서 7%만큼. 자, 그러고 나서 이 테이블을 똑같이 써보게 되면 EBIT는 주어진 값, 그리고 이자 비용은 여기 4,200불, 6만 불에 대한 7%, 그러면 넷인컴이 나오겠죠. 순이익이 각각 앞하고는 다르게 좀 줄었죠. 이자 비용을 냈으니까. 그 다음에 주식수도 바뀌었습니다. 7,400주에서 부채를 일으켜서 2,000주 자사주 매입을 했으니까 주식수가 2,000주 준 5,400주. 자, 그럼 또 이렇게 나눠줘 버리게 되면 각각의 EPS는 2.56, 3.39, 1.56으로 줄어듭니다. EPS가 보시면 주식수가 줄었기 때문에 주당 순이익이 약간 늘어나는
상황을 보실 거예요. 이 케이스에서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목해 볼 만한 건 아까 이때는 EBIT의 변동률만큼 이게 움직였다고 한다면 부채를 발행하고 나서는 이자 비용으로 인해 가지고 이자 비용과 주식수가 줄어든 걸로 인해 가지고 33%와 39% 얘는 33%가 늘었고 얘는 39%가 줄었죠. 그럼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부채를 일으킴으로 인해서 EPS의 변동폭이 커졌다. 일단은 여기서는 이것만 한번 캐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예요. 야, 세금을 왜 계속 무시하지? 세금도 고려해봐. 세금이 21%라고 고려를 해보도록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 아까 그 앞 테이블에서 추가되는 게 요 세금이 들어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넷인컴이 좀 줄어듭니다. 그렇죠? 앞에서 요만큼 줄어든 거겠죠. 순이익이. 마찬가지로 그냥 기계적으로 계산을 하면 주식수는 앞에 계산이 주어졌었으니까 이렇게 나누게 되면 EPS가 보통 때는 1.92불, 좋을 때는 2.4불, 안 좋을 때는 1.35불. 보시면 비율은 EBIT의 변동 부분만큼 플러스 25, 마이너스 30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케이스, 주식수가 줄어들고 부채를 조달해서 주식수를 줄인 케이스, 그리고 이자 비용이 나가는 케이스, 이거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 EPS가 쭉 그냥 계산, 여러분도 한번 엑셀에다가 때려놓고 한번 해보세요. 이자 비용, 그리고 세금 신경 써야 돼. 세금이 앞에랑 다른 이유는 여기 이자 비용만큼 빠져가지고 여기서 영업이익에서 EBIT에서 이자 비용이 빠졌고 그거에 대해 세금을 물리니까 세금이 좀 줄어들었죠. 그리고 넷인컴도 이자 비용 때문에 줄었고 그리고 주식수는 5,400주로 줄었고 부채를 조달해서 자사주를 샀으니까 그래서 EPS는 또 이렇게 나눠버리게 되면 2.2, 2.68, 1.23 지금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EPS는 다 변하고 있습니다. 변동률은 앞에 얘와 똑같아요. 세금이 부과하기 전과 세금을 고려 안 했을 때와 세금을 고려했을 때랑 보시면 변동률은 똑같습니다. 요거까지 하나 더 캐치하시죠. 세금 넣고 빼고의 차이는 세금이 들어왔으니까 넷인컴이 바뀌었고 EPS 당연히 바뀌는 거지만 EPS의 변동률은 유지가 된다. 그렇죠? 세금을 부과하기 전과 고려하기 전과 고려한 후가 이런 거 차이점 한번 또 정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예요. 요 같은 경우에는 ROE랑은 어떤가? ROE는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아라. 그럼 ROE는 뭔가요, 여러분? 자기자본 수익률이죠. 넷 인컴에다가 자기자본 맨 처음에 22만 2천 불이었으니까 이걸로 나눠주면 됩니다. 바로. 그렇다고 한다면 위에 거는 아까 앞에서 계산했던 문제고 ROE는 그냥 8.11%, 10.14%, 안 좋을 때는 5.68%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나오고 변동률은 125%, 70%니까 플러스 25, 좋을 때, 안 좋을 때 마이너스 30 같죠. 그 다음에 부채를 조달한 케이스, 이쪽이 부채 없는 케이스, 이쪽이 부채가 있는 케이스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자, 이때는 또 앞에 문제와 똑같습니다. 이자 비용을 고려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식수가 바뀌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ROE를 하게 되면 여기서 신규로 생각해야 될 거는 뭐가 또 바뀌었을까요? ROE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자본을 계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 자본 얼마가 줄었을까요? 원래 앞에서 계산했을 때는 22만 2천원 나눠줬는데 여기서 6만 불만큼 부채를 해가지고 에쿼티가 줄었겠죠. 그렇다면 새로운 에쿼티는 16만 2천이기 때문에 여기서 ROE는 16만 넷인컴을 얘네들 넷인컴 사이즈를 16만 2천원 나눠줘야 되겠죠. 이때 ROE가 나온다. 그래서 ROE를 구해보면 8.52%, 11.3%, 5.19% 이렇게 변동이 됩니다. 주목하셔야 될 거 EPS 변동과 같이 바뀐다. 그렇죠? 얘 같은 경우에는 EPS 변동과 ROE의 변동률과 EBIT의 변동률까지 같다. 자, 마지막으로
세금까지 고려해서 ROE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아라. 그럼 요 세트에다가 그냥 세금만 제가 추가를 해줬어요. 그냥 엑셀로 다 계산을 해놓은 거니까 세금만 해서 이걸 갖다 붙이고 세금만 고려를 했을 경우에도 결과만 보시면 뭐 ROE가 어떻게 되는지는 당연히 ROE가 좀 줄겠죠. 세금이 이제 들어갔으니까. 각각 ROE는 그 10.14에서 그 5.68에서 가까이 케이스에서 모두 줄었고 4.48로 줄었고 변동률은 ROE는 똑같습니다. 지금 25%, 70% 지금 얘 EPS도 같아. 그렇죠? 세금을 고려하기 전과 고려한 후 오른쪽 케이스는요. 세금을 고려하기 전과 고려하기 후 결과치를 보면 여기서 캐치해야 될 거는 변동률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1, 2, 3번을 통해서 결국에는 부채를 조달하기 전과 부채를 조달한 후에 변동이 되는 것들. 그렇죠? 주식수가 줄어들고 EPS도 바뀝니다. ROE도 바뀌죠. 그런데 그 변동률은 그렇죠? 부채를 조달하기 전과 조달하기 후 변동률은 바뀝니다. 이건 125, 70%로 바뀌었고 얘는 133, 61로 바뀌었고 그런데 나머지 것들 이 케이스 세금을 고려하기 전과 고려하기 후에는 같다. 이쪽은 같다. 이쪽은 요렇게는 같다. 여기서 일로 오는 과정은 부채 조달 전과 조달 후에는 바뀌는데 세금 고려 전과 고려 후에는 이 변동률은 바뀌지 않는다. 각각의 숫자는 바뀐다 하더라도 요거를 1, 2, 3번을 통해서 한번 잘 정리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